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이 이화영이 지난달 23일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라고 하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조금 전에 재판부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은 부적절하다라고 해서 기각했습니다. 재판을 계속하겠다, 계속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제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이 넘게 이 재판도 질질 끌어왔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재판을 질질 끌었습니다. 이화영의 부인이 재판장에서 난동을 부리고 또 변호사가 사임계를 내고 변호사를 바꾼다라고 해서 한 달, 두 달 가까이 또 지연되기도 했고, 이렇게 1년 가까이 질질 끌던 이 사법 방해입니다. 이화영 재판과 관련해서 이재명 측근들이 모두 나서서 이화영 부인을 동원을 해서 이 재판을 방해를 하다가 지난 23일에는 이제 거의 판결이 내려지는 이런 순간입니다. 갑자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별다른 이유도 없이 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라고 하면서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게 되면 이제 형사 12부에서 지금 이화영의 재판은 형사 11부에서 열리고 있었는데 같은 수원지법입니다. 같은 수원지법 다른 재판부에서 판결을 하게 됩니다. 아주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게 되면 두 달이나 석 달 정도 또 재판이 지연이 됩니다. 지금 아마 이화영이 그걸 노린 것인데 일주일여 만에 형사 12부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열고 이 재판부 기피 신청은 부적절하다라고 바로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지난주에 이걸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서 지난주에는 재판이 열리지를 못했습니다. 이제는 다음 주부터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곧 이화영에 대해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서 이화영의 이 사법 방해에 대해서 수원지법에서 이건 분명한 사법 방해다, 재판 지연이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신속하게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판이 진행되게 됐습니다. 이화영의 대북 송금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지시를 받고 이화영이 진술이 번복이 되고 있는데 이 이재명의 북한 방문 뒷돈으로 800만 달러를 주고 또 쌍방울 측으로부터 이화영이 뇌물을 받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서 수원지법이 일주일여 만에 기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법부의 분위기가 굉장히 바뀌고 있다,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걸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 이재명의 위정교사 이 기소가 이 재판을 대장동 재판에 병합을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이제 내일 모레 3일 대장동 재판에 백현동 기소한 것, 백현동까지를 모두 병합을 해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백현동은 대장동으로 병합하기로 이건 서울중앙지법입니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정교사는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최종 결정을 하지 않은 셈입니다.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위정교사를 분리해서 재판을 진행할 이럴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까지 지금 사법부를 온전히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위정교사는 피고인이 다르기 때문에 또 범행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재판을 분리하는 것이 상식인데 이것까지를 지금 병합해 달라고 이재명 측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이 지금 위정교사까지 병합을 해달라, 이건 법리가 아니다라고 해서 분리해서 재판을 해야 한다. 만약 분리해서 재판을 하게 되면 위정교사는 지금 녹취록도 나와 있고 모두 명료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재판 지연, 사법 방해를 하고 있고 이화영에게도 사법 방해를 종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측근들, 이화영 부인이 나서서 사법 방해, 그러니까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된 것입니다. 또 하나 특기할 것은 이 법원 행정처에서 어제 밝힌 부분입니다. 이 내년 법관 인사, 1년에 한 번씩 법관 인사를 하게 되는데 내년 법관 인사를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지금 대법원장 권한대행체제입니다. 안철상 대행입니다. 법관 인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논란이 됐는데 법원행정처가 어제 이 권한대행체제에서 법관 인사를 단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법관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입니다. 이 법관 인사를 단행을 하면서 김명수 사법부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이 법원장을 인기 투표로 뽑는 이런 절차라든지 김명수 사법부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법관 인사에 대해서는 보류한다라고 했습니다. 새 대법원장이 올 때까지, 새 대법원장이 결정할 때까지 보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 법관 인사를 단행하겠다. 안철상 권한대행체제로 법관 인사를 단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법관들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가 있고 인사가 예고가 됐기 때문에 모두 판사들마다 자신이 희망하는 인사안을 내고 이런 절차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김명수 사법부가 국민적인 불신을 받게 된 이 편향된 판결, 이 법원의 분위기가 상당히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법관들의 인사가 있게 되면 이재명 재판부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 전체적으로 지금 법관 인사 있게 되면 이 판사들의 분위기, 사법부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화영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는데 이게 보통 기피 신청을 내는 이유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90% 이상 기피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재판 시간 끌기를 할 목적으로 주로 내게 됩니다. 이 기피 신청을 내면 그래도 2달 정도 이게 시간을 끌게 되는데 이 수원지법에서 일주일여 만에 빠르게 기각을 시켰다. 이것도 지금 사법부의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만 언제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이재명 재판부에 대한 감시, 견제는 언제나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 왜 이렇게 속도가 늦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검찰이 요구하듯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재판을 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또 위증교사 이 재판을 왜 병합시키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건 분리시키는 것이 맞다. 내일 모레 3일 대장동 재판이 열립니다. 아마 위증교사를 분리할 것이냐 병합할 것이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관 인사도 임박해 있습니다. 사법부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조짐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